네. 중학교 2학년 해양 단원에서 이어서 해수의 온도 분포 그리고 해수의 염분 분포 관련해서 교과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의 온도 분포 단원의 그 성취 기준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염분비 일정 법칙을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가 나와 있고 염분에 대해서 설명, 염분비 일정 법칙 두 가지가 같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해수의 온도 부분은 표층 수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심층 수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취 기준에는 지금 연직 수온 분포만 나와 있다는 게 좀 이게 특이한 점이고요. 이제 표층 수온에 대한 것은 성취 기준에는 없습니다. 성취 수준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하수준에 보면 해수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중수준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준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래프를 해석하여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낮아진다는 것만 알면 하수준,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분포 그래프 해석해서 이제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중수준, 그다음에 각 층의 특징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혼합층은 이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수온이 높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다음에 수온 약층은 급격히 온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안정된 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은 1년 내내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 그런 식으로 각 층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까지 하면 상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 관련된 이제 탐구 활동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실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연직 수온 분포 실험할 때 유의점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학습 요소로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학습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동기유발 자료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 심해의 생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심해 생물들이 뭐 모양이 특이한 그런 심해 생물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심해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먼저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독특한 생물들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 이제 그러면 엄청 깜깜한 데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데서 산다. 그러면 이제 엄청 추울까 따뜻할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이제 수온이 낮지 않을까, 엄청 춥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핵심 키워드 이제 보시면요. 이제 표층 수온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이제 저위도랑 고위도에서 표층 수온 분포가 나와 있는 이제 세계 지도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위도대에서 표층 수온이 높을까, 그리고 어느 위도대에서 표층 수온이 낮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위도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저위도에서는 표층 수온이 높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가 받는 양이 위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표층선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수온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다.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바람이 강한 계절, 그리고 바람이 약한 계절. 이제 바람이 강한 계절은 겨울.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그다음 바람이 약한 여름철에는 이제 혼합층의 두께가 얕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온약층은 온도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기가 이제 좀 깊고, 바람의 영향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진다. 그런데
위쪽에는 따뜻한 바닷물과 접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바닷물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층이다까지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은 햇빛이 들지 않아서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게 낮게 유지된다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온 연직 분포, 수온 분포 실험 관련된 그 이제 유의점들 한번 쓴 거 보시죠. 먼저 이제 전등을 설치를 할 때 전등이 이제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수업 시간이 나온다면 실험을 직접 이제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실험실 유의사항을 말해줘야 될 텐데, 그 실험실 유의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이게 유념해서 강조해서 이제 수업 실행을 하시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등이 뜨거우니까 조심해라는 얘기, 온도계를 이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온도계 깊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온도계를 고정장치 설치를 할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 고정장치가 벽면에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매달아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매달면 그 바람이라든지 부채질 혹은 이제 선풍기로 이제 손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할 때 온도계가 막 흔들거려서 벽면에다 이제 클램프 같은 걸로 이제 고정시키는 게 좋은데, 그럴 경우에 그 클램프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강한 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온도계가 이제 수조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수조에 닿으면 온도가 좀 잘못 측정이 되겠죠? 전등을 수직으로 설치해야 된다. 선풍기 바람이 세기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 온도계를 실로 매달았을 때 선풍기 바람에 움직여서 측정이 용이치 않다. 수조를 움직이면 안 된다. 바람이 이제 물이 섞여 버리니까요. 모른종이 Y축을 아래로 가게 그려야 된다. 물이 비열이 높아서 온도가 잘 안 오르니까 전등을 좀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험실 유의사항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이제 연분 분포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분 분포는요, 이제 성취 기준은 아까 본 것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써놨고요. 이때 이제 성취 수준으로는 하수준은 연분비 일정 법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중수준은 연분비 일정 법칙을 활용하여 실제 해수의 염분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준은 연분비 일정 법칙을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분비 일정 법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연분비 일정 법칙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게 앞서서 염분이 뭔가부터 이제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먼저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 자료로 저는 사해 그리고 이제 염전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해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보통 사람이 이 바다에 떠서 누워서 이게 뭐 책을 보는 그런 사진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바다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떠 있냐 이런 얘기. 그다음 염전, 바닷물을 가둬놔서 햇볕에다 증발시켰더니 하얀 뭐가 나왔다. 그래서 바닷물이 순수하게 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수욕장에서 이제 그 해수욕을 하면 뭐 입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면 무슨 맛이 나더냐 이렇게 얘기해서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또 쓸 수 있겠죠. 이제 핵심 키워드로 이제 염류에 대한 얘기, 염류는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염분 단위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제 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퍼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PSU 이것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PSU를 쓴다 그런 얘기. 염분의 변화 요인으로 이제 증발량이 많을 때, 강수량이 뭐 많을 때, 적을 때, 그럴 때 염분이 변화된다. 담수가 유입된다. 강물 같은 거 유입됐을 때 염분이 어떻게 변화된다. 빙하가 녹거나 혹은 바닷물이 얼거나 이렇게 해빙과 결빙이 일어날 때 염분이 어떻게 변화된다.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염분비 일정 법칙 하는데 전체 염류양 중에서 이제 특정 염류, 뭐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염화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특정 염류의 비율이 어느 바다에서나, 그러니까 염분 값이 다르더라도 이 비율은 항상 똑같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염분비 일정 법칙 얘기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이제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서 이게 이 성취 수준에도 보면 이 저기 염분을 구하는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험을 뭐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자료를 이게 확인하고 그 자료 해석을 통해서 염분비 일정 법칙을 확인하는 그 정도의 수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제 이어서 그 이제 해류와 그리고 조석 현상과 관련된 영상도 또 촬영하겠습니다.